네, 오늘도 수익버스 안전하게 탑승 마쳐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코스닥 파란불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이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숨은 이야기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거론하고 있는 투자 이야기들, 뉴스들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텔레그램 방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확실히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시 거래 대금, 거래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번 방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 폭락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다. 개인 투자자들 탈출 러시의 초비상사태다라고 합니다. 코스닥의 일일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이고요. 증시 대기 자금도 지금 8조 원이 한 달 새 증발해 버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오늘 코스닥의 분봉 차트와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흘러내리죠. 그래서 지옥의 계단과도 같다라는 평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코스닥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시장에서 매수로 수급을 받쳐줄 만한 그런 모양새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 힘을 잃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긴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많은 이슈들이 있죠. 미국의 FMC라든지 일본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다가 내일부터 차익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다수가 지금 제약바이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코스닥을 여쭤보셔서 코스닥 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보다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대형주가 약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성에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래 대금도 현저히 줄어들고 시장이 좀 밀렸을 때 저가 매수 기회구나. 지금 나는 오히려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살래라는 매수 수급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 지수가 계속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입니다.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총 상위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빨간불을 켰었죠. 바로 이 뉴스 덕입니다. 저희가 전일에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하원에서의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무려 306대 81의 표차로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라고 가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무려 80% 가까운 찬성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또 텔레그램 방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 의미 있어 보이는 신고가가 나온 것 같다. 오늘 장중에 100만 원이 돌파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구역의 대장은 나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시가총액 71조로 PER 70배면은 높을 수 있지만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그만큼 EPS가 확실히 찍히는 바이오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바이오 보안법 통과 소식에 오전장만 해도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오후에도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장중 돌파했다가 현재는 99만 5천 원 지나고 있고요. 소마제는 20% 가까운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정희 대표님. 네.
근데 그 안에서도 희비가 좀 갈리는 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싼 상황에서도 100만 원을 돌파했는데 네. 근데 지금 다른 중소형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뭐 1%, 2% 상승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무언가 부익부 빈익빈 느낌이네요. 사실은 뭐 이게 차트는 답이 아니지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 부담감이 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 통과됐을 때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좀 주가가 한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8월 27일인가요? 8월 27일에 한번 100만 원 돌파했다가 좀 내려왔었던 자리를 오늘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넥스라든지 그리고 뭐 ST팜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주가가 오히려 약보합 정도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길게 본다라면 이게 이제 2032년부터 이제 법이 이제 실효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잘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이 2032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계속해서 그 사이에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제품이 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요, 그 업계에서의 흐름을 보면 생물보안법이 발의된 연초부터 국내 CDMO 기업들의 수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가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약 박람회에서 미 생물보안법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면서 회사에 들어오는 수주 논의가 2배 급증했다고 밝혔고요. ST팜의 경우에는 블록버스터 약물의 원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는 이 약물 원료를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원 통과가 잘 이루어졌으니 상원까지는 좀 무탈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이제 세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쉬더라도 재료 소멸로 보더라도 다시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호재입니까? 저는 일단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데 있어서는 시차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언제 얼마나 좁혀지는지 수주 잔고가 언제 잡혀주는지가 굉장히 큰 중요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거의 80% 가까운 기업들이 중국의 CDMO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트랙 레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생산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캐파입니다. 근데 이 캐파 부분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새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캐파 쪽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장에 찍히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경계성을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었네 라면서 놀라시면서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바이넥스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CDMO라던가 이 생물보안법 수혜주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산바로랑 비교한다면 시총이 훨씬 더 작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큰 캐파를 가지고서 수주를 많이 따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매출의 상승폭이 좀
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반대로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경우는 네. 매출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부 물량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바이넥스가 마이너스 전환이 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넘어가면서 갑자기 치고 올라왔는데 저는 오늘 뭐 종목군들이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CDMO 쪽은 꼭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잘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CDMO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 우리가 지금 인도 기업들이랑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CDMO라고 한다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적으로 찍히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를 하면서 좀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넥스 역시도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두 분 모두 다 재료 소멸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상승률 상위 안에는 UAM, 드론 테마주가 가득합니다. 이 역시도 앞서 봤던 생물보안법의 하원 통과 이야기처럼 중국 대리기 연장선상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하원에서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중국 DJI 제품의 사용 금지 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신규 출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 제한시키고 과연 이것이 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과거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찾아봤더니 과거에도 올해 들어서 계속 뭐 미국서 퇴출에 직면했다, 드론 관세 30% 인상 법안을 제출했다. 과거부터 이 드론 때리기, 중국 기업의 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쐐기를 박는 하원 통과가 벌어진 거죠. 현재 관련주로 어떤 종목이 거론될까요? 보니까 UAM 테마주와 드론 테마주가 거의 동일합니다. 베셀, 네온테크, 파이버프로, 기산텔레콤, 퍼스텍이 있고요. 앞서 그 중국 대륙의 일환으로 봤던 제약바이오와 비교한다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종목이 상한가 혹은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셀 네온테크가 상한가 되어 있고 저는 저 가격 보고 놀랐어요. 한 주당 325원인 베셀입니다. 퍼스텍은 5%, 기산텔레콤 6%, 파이버프로 7%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드론 산업의 수혜로 이어질 수 앞서 그 생물보안법은 네. 수혜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드론 테마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왜 자꾸 이 중국의 최대 드론 업체를 노렸던 걸까요? 어쨌든 뭐 화웨이 대리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이란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레인도 규제를 하겠다고 지금 연초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해서 뭐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나라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가거나 뭐 한 10%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관련된 제품들이 뭐 꼭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국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판매가 되거나 하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양자 컴퓨팅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은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발성 이슈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드론 이런 거 물리면 1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섭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실제 단발성으로 이재규 대표님도 보시는지 개중에 왜 다른 종목은 상한가 근처도 가지 못했는데 베셀의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지 뭔가 좀 다른 특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베셀의 시가총액이 좀 작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베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 되는 환기 종목입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 환기 종목을 매매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가 딥페이크를 한번 짚어봤을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베셀 같은 경우도 지금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주포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 주들도 지금 다 밀린 건 아니에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씩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기업들을 찾아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굳이 따져보자면 PC 디렉트라는 기업 정도 이제 흑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통과될 확률이 7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도 70%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론 쪽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 자체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더욱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 실제로 그 안에서 지금 베셀은 환기 종목이고 실적에 찍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유리쥐님이요. 중국 때리기 덕 좀 보자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생물보안법 수혜로 바이오는 덕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 이 미국과 중국과의 눈치 싸움 안에서 국내 기업들이 또 덕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테마주로 미리 선별해 보는 게 좋을까요? 테마주로 말이죠. 뭐 테마주 아니어도 돼요. 테마가 아니면 네. 저는 2차 전지가 결국에는 그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 나가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로 좀 가본다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히토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단골이죠.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뭐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이 1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략하시긴 좀 어렵지 않을까. 티플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종일 6천만 원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오랫동안 보유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지만 당장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이 좀 큰 섹터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추후에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요. 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하더라도 전 단기 반등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추후에 미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지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관련돼서 이제 몇몇 종목들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되면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큰 섹터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까지 보실 필요가 있고, 테마성으로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진님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길 바라면서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력 테마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 그 반도체 짝꿍으로 꼽히면서 그동안 많이 매를 맞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한국전력이 미국 전력 및 송배전 분야 시공 1위 기업인 번센 맥도날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최대 송정망 건설사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과대 낙폭주로 선정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투자클럽에 올라온 글인데 최근에 낙폭 과대 전력 인프라주들의 이름과 그리고 수익률을 봤습니다. 물론 연초 대비는 여전히 수익권이긴 한데 고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한 4에서 50%가량 내려왔고요. 2개월 전만 해도 한 20에서 30% 정도 내려와 있는 손실권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실적 기대치에 미스했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한 종목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룡전기가 전년 동기 대비 14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20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볼까요? 대표적으로 몸집이 좀 큰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제일일렉트릭은 2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요. 오늘 뭐 한전의 미국 송전망 사업 진출 이야기 이것도 전력주들의 반등에 보탬이 되었을까요? 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네. 한전이 미국 송전망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무조건 이익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일감 몰아주게 한다라면 미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미국 손점 큰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았어요.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눈높이를 현대일렉트릭이 너무 높여놓는 바람에 나머지 기업들이 조금은 아쉽다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봤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주들이 지금 고점 대비 4에서 50%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낙폭과대주 요즘 모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 전력주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반도체와 다른 행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는 엄밀히 따지면 엔비디아가 끝났다 그러면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전력 인프라는 물론 이제 서버 쪽으로 투자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전력이 노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도 전선 줄까요? 뭐 전선은 아직도 갖고 있는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 전력 인프라제 다시 주도 테마로,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 전력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을 때에도 이제 우리가 좀 보는 게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40% 이상 밀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 빠졌을 때처럼 지금도 전력기기 관련 주들은 안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력기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한전이 송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냈죠. 송전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송전망과 관련된 송전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송배전 쪽에 대해서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게 맞고 실제로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예상이 되는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기 반등 정도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상반기와 지금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상반기 때는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면 매수를 하면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 매크로가 바뀌었습니다. 매크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환율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이제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추후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면서 제가 틀렸는데 네. 그래도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기업들 반등을 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쭉 가져가도 되느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쪽이 강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은 반등이지만 기술적인 반등 다시 이전처럼 주도주 테마가 자리 잡긴 좀 역부족일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그래도 나는 상승이 다시 할 것 같다. HD 현대일렉트릭을 관심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나가서 저랑 따로 또 한번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